좋습니다. 자, 차고 할 차례인 거 맞죠? 네, 차고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93페이지입니다. 맞나요? 네, 맞죠? 깨끗한 부분이 하는 데가 그랬죠? 네. 그 앞에는 좀 그래도 줄 끊고 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93페이지.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이거 봅니다. 프린트는 다 받았죠? 네. 차고 저번 시간에 좀 있었는데, 차고도 또 안 가져올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차고까지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차고 프린트물 푸시고, 판소노트 내용인데, 차고는 차고 15페이지죠? 14페이지죠? 자, 14페이지. 페이지는 14페이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어떤 것이냐? 이제 우리 판소노트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봅시다. 판소노트의 내용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갑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평당. 요즘은 이제 평당이란 말 뭐 잘 쓰진 않는데, 지금 이제 거래할 때는 제곱미터당 거래하게 돼 있죠. 중개사법에 제곱미터당을 하고 있다고. 평당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 쓸 때. 자, 그런데 평당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해왔기 때문에 평당 1,000만 원.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3.3 제곱미터당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은 한 평이 약 3.3 제곱미터거든. 그런 건 알고 있나요? 네, 그건 알고 있죠. 그런 상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평당 1,000만 원 하게 됐는데, 계약서 쓸 때 평당 요거 공원하게 빠뜨렸다고 100만 원으로. 이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을 법을 다 만들어 놨다고요. 민법에. 예? 자, 이랬을 때 뭡니까? 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뭐랍니까? 잘못됐네.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래서 이제 차고를 이유로 뭐 합니까? 얘가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을 무슨 권자를 하냐면 취소권자를 합니다. 뒤에 가면 배워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한다 이 말입니다. 매매 계약 취소한다. 자, 그러면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법조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됩니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조문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조문. 좀 이따 읽어볼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가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잘못 표시를 했다. 내 의사와 표시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 이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금액 차이가 10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무슨 과실이 없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착오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법조문에 딱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책을 보도록 할게요. 어디 가느냐?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에 93페이지 가시면은 109조 나와 있습니까? 있죠. 109조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자, 현관펜 넣으셔야 돼. 무슨 부분에? 중요 부분입니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할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무슨 과실이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금방 읽어봤죠. 무슨 과실이 있으면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 없다라고. 금방 읽었어요. 금방. 맞죠? 반대로 가면 중대한 과실이 뭐였을 때? 없었을 때 취소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반대로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반대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몇 조의 내용이다? 109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이제 복습을 하면서 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했다.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할 때 했었죠?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월요일 날 했으니까 언제 지났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4일 지났습니다. 네?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복습할 게 뭐가 있어요? 판서 놓으면 복습하면 되잖아요. 책도 얼마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할 때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비진이 의사 표시.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착오예요. 자, 그래서 비진이 의사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진이 의사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알고. 표의자가 알고 하는 거고. 착오는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를 뭐라 합니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착오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책을 갑니다. 자, 93페이지. 자, 93페이지에 지금 109조 1항 읽어봤죠?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제에 중대한 과실이 날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고요. 2항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누구한테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리가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 허위표시도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도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좀 이따 배울 건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이제 의에 이제 갑니다. 바로 의. 자, 의는 우리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저기 조금이다, 저거. 저기 저쪽에 보시면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비진이나 통정이나 착오는 전부 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한 데 대해서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알고 하면 비진이 통정 표시잖아. 모르고 하는 의사 표시는 뭐라고? 그게 정이야. 그게 정이라고. 자, 갑시다. 줄거로 갑시다.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와 내심의 효과의사가 표시와 의사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를 알고 모르고 현관펜 줄 끊어놓고. 자,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를 알고 모르고 알고 하면 비진이나 통정의 표시입니다. 모르고 하는 의사 표시를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를 한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가 딱 됐다고요.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알고 하면은 비진이나 통정의 표시예요. 자, 물어볼게요.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의 표시 차이점은 뭐라 했습니까?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 빠지면 비진의 의사표시. 알고 하는데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 안 들어가면 비진의 의사표시.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 맞죠?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 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와가지고 뭐 앉아서 뭐 한 20분 30분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전에 했던 거 복습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은 아침에 오면은 조용한데 뭐 하고 있다? 앞에 거를 복습하고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그래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성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민법은. 자, 그래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뭡니까?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격하기는 저 기원하고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합격 결과가 잘 나와야 뭡니까? 소개도 해줍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이 공부를 해봤지만 소개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애를 있잖아요. 이 공인 중에서 여러분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소개해봐요. 그럼 여러분 존경하게 된다고. 쉽지가 않거든요, 공부가. 아시겠죠? 여러분은 이미 발을 담갔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 따야 돼. 따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 된다. 자.
다시. 아, 예, 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복습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당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100만 원으로 잘못 표시를 했다. 그러면 이 값은 있잖아요. 값은 매매계약을 막을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무슨 권자입니까? 취소권자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첫 번째가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됩니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막을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알고 하는 것을 뭐 내용이고, 비진의 의사표시고, 통정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통정의 표시가 되고, 의사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를 뭐랍니까? 착오의 의사표시한다. 그래서 정의가 우리가 줄 것지만 의사와 표시가 일치불일치, 불일치한 것을 뭡니까?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오의 의사표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93페이지 의의 아까 다시 한번 줄 거겠습니다. 표시상 효과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예컨대 한번 봅시다. 갑이 36번지 토지와 39번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 36번지 토지를 매수하기에 의도를 했으나 지번의 착각을 일으켜서 39번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청약하고 갑이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의뢰 청약 의사표시는 착오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착오의 성립 요건 나와 있는데 두 가지 타이틀에 형광펜 놓으셔야 돼요. 어디에? 내용의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되고? 착오. 두 번째,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 두 가지 하시면 되고. 양갈로 1번 한번 보세요. 양갈로 1번. 양갈로 1번. 중요 부분에 착오라 나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줄 것이면 돼요. 주관적, 객관적 표준에 따라서 구체적 사항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컨대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 나왔죠. 1389평이 전부 경작하수 농지지 알고 매수하였으나 청약계가 600평이 하천으로 이주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게 옆에다 적어놔야 됩니다. 뭐라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으셔야 돼. 자,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입니다. 현황 경계. 타이틀 옆에다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판례요. 자, 그래서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착오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389평이 농지인 줄 알고 샀더만 그 보니까 약 600평이 뭐더라고요? 하천이잖아요. 그럼 600평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가서 말합니다. 내가 경계와 내가 현황을 잘못 알았다. 착오로 취소할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본의 착오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하는 거야. 자, 그 판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1389평을 뭐 농지인 줄 알았는데 이러면 안 나온다고.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본의 착오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묻는다고. 아시겠죠?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그 판례가 내용이 뭡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그 내용 알면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그래서 착오 취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양갈로 2번 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양갈로 3번에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줄 거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평당 1,0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100만 원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 사람은 손해가 봐, 안 봐? 10배 손해 보잖아요. 맞죠? 그럼 90% 손해 보잖아. 맞잖아요? 자,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착오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제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 취소할 수가 없다. 그 대표적인 판례가 가압류가 없는 줄 알고 보증을 했는데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다. 그럼 가압류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경제 불이익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착오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본서에 가면 무조건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기출됐던 지문이거든. 아시겠죠? 그거 나중에 그 뒤에 가서 우리 1월 달에 기본서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번에도 별표해 놓으셔야 됩니다. 2번에는 별표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본이 착오 된다 안 된다가 시험입니다. 지문이 나오고 양갈로 3번은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어야 된다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갑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현관표해 놓으셔야 돼. 중대한 과실에 현관표해 놓습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의 내용이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자, 중대한 과실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정의가.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이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말한 겁니까? 게을리한 거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에 비해서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맞는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틀리게 안 나와. 알겠죠? 자,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컨대가 나와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시험에 2번 나왔던 판례예요. 자, 예컨대. 어떤 거냐? 요게 어디냐면은 판서 노트에 15페이지 있죠? 15페이지 있습니까? 자, 15페이지에, 프린트에 15페이지에 중요 부분의 착오, 중대한 과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판례가 별표입니다. 시험에 10년 동안 2번 나왔습니다.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 건립이 가능한지 아닌지 알아보지 않았다? 돼 있죠? 자, 봅시다. 예. 자, 어떤 내용이냐? 설명 들어갑니다. 갑이 이 토지를 매매를 했는데 이 사람이 파는 사람을 뭐랍니까?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사는 사람을 뭐랍니까? 매수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 한다. 자, 그러면 이 매수인이 자, 이 매수인이 자, CEO입니다. CEO. 회사의 CEO다. 회사 CEO. 회사의 CEO가 뭐예요? 대표이사 뭐 이 정도죠. 맞죠? 최고 경영자. CEO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회사의 CEO, 대표이사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 최고 경영자가 토지를 매입했는데 여기 왜 매입했냐면 공장이 들어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장이 부지가 부족해가지고 땅을 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살 때 얘가 구청이나 시청에 가가지고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돼, 안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지. 맞죠? 근데 알아보지 않았다? 어떻게 될까? 알아보지 않았어요? 알아보지 않았다? 무슨 과실이 있다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자, 이 사람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자, 다시 갈게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했잖아. 했잖아. 한지 얼마 안 됐어요? 10분밖에 안 됐어요. 자, 10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고 법조문이 되어 있는데 그럼 취소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무슨 과실이 있는 거야?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럼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이제 예가 들어옵니다. 자, 봅시다. 93페이지에 양갈로 2번 예컨대 되어 있습니까?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상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공장을 주권해야 됩니다.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은 것은 무슨 과실에 해당한다?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중대한 과실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게. 오케이? 자, 됐습니다. 넘기시고. 자, 이제 넘기면, 자,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차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읽으시면 돼요. 무슨 권을 취득한다? 취소권을 취득하는데 누구한테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옆에다가 상대적 적어놓으시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면 상대적 취소, 상대적 무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증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착오에 대한 내용,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정리해야 될 것은 착오는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돼. 됐어요? 자, 그거 얘기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부적인 판례는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착오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공장을 들을 수 있는 점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때 취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착오가 끝났고, 자, 이제 어디로 가냐? 사기 강박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자, 사기 강박을 뭡니까? 우리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 자,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볼 겁니다. 이제. 자, 봅시다. 94페이지 제4절입니다.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1항 한번 볼게요. 사기 강박 의사표시인데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앞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으면 사기 강박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대방이 마으면은 사기 강박을 하면 언제나 마을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기 강박하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정의를 볼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기 한번 당해 본 적 있습니까? 안 당해서 다행입니다. 맞죠? 자, 이제 사기를 어떻게 당하는지 이제 설명을 들어간다고요. 자, 봅시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자, 여러분 이제 뭡니까? 어디 가거나 할 때는 서울 경기도 쪽 절대 가지 마세요. 알겠죠? 아셨죠? 서울 경기도에서 내려온다 가면 절대 내려오지 말아 그러고.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 모르네요. 지금 코로나 지금 서울 경기도 지금 난리 났잖아 지금. 그래서 오지 말아야 돼요. 오지 말아야 돼요. 알죠? 네, 오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제가 이제 올해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뭐 돌아가셔가지고 그랬거든요. 장례식장 갔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 우리 동생이 지금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세무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아팠어요, 애가.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니까 서울에서 내려왔다니까 가라. 그때 5월달이었죠, 5월달. 5월달에 그때 뭡니까? 어디입니까? 이태원에서 그 나이트클럽에 막 확진자 확 나와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박아주지도 않는 거라. 서울이라니까는 막 아예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몇 군데 돌아다녀가지고 할 때 뭐이가 그 의사도 뭐이가 완전 무장해가지고 만져보고 얘기했다더라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가면 안 돼요.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아 그래요. 아시죠? 이 청정지역 오면 안 돼요. 울산 청정지역 아닙니까? 맞죠? 오지 말아야 돼요. 아시죠? 자, 그래서 하여튼 뭐 내려올게요. 절대 내려오지 말아 하고 올라가면 뭡니까? 절대 안 간다 그래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2월 달에 어디 가면 절대 안 됐습니까? 대구 가면 안 되잖아. 네, 대구 가면 돼요. 지금 오늘 뭐 조에서 발표 날 건데 이미 대구 인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가 서울이 이제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미 7천 몇백 명 넘어가 버렸습니다. 대구를. 자, 하여튼 봅시다. 제가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우리 지방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하면은 다 지키고 가지 말으면 안 가고 우리 뭡니까 경상도나 이제 전라도나 이 사람들만 뭡니까 순수한 것 같아. 맞죠? 시키는 다 하고. 그 서울에 보면 TV 같은 거 들어보면 보면 뉴스 보면은 새벽에도 난리더만 또 나이트클럽 가면 난리더만 가지 마라 하지 마라 했는데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뭐 지방 사람들이 아직까지 순수하구나. 맞죠? 잘 따르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네? 자, 그래서 우리 순수한 사람을 베리면 안 되겠죠? 서울 사람들이. 자, 농담이고 지역 감정 있는 거 없습니다. 자, 웃자고 하는 소리고. 자, 하여튼 서울도 가면 안 되고 오라고 해도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갑시다. 자, 우리가 이제 사기 강박인데, 그럼 사기를 안 당해봤으니까 사기 어떻게 당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자, 사기는요, 자, 일단, 기망행위입니다. 기망행위가 어떤 거냐면은,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유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기망행위. 외울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고, 저는 강의하기 위해서 외운 거고, 그냥 여러분 외울 필요 없고, 아, 그런 거구나 하면 돼. 기망을 당하면 여러분이 뭐에 빠집니까? 착오에 빠져요. 그래서 뭡니까? 무슨 표시를 하게 됩니까? 의사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울산에도 막 이슈 많이 되고 막 구속되고 난리 나는 게 기획부동산 들어봤습니까? 기획부동산 전원주택 준다고 해놓고는 뭡니까? 지분 막 등록해가지고 뭐 해주긴 했는데 못 해주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속되고 제주도 땅 팔아먹다가 이제 난리 나쁘고. 가보니까 뭡니까? 오름이야, 오름. 오름 알죠? 볼록티 나온 거. 개발 못하죠?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자,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볼게요. 기망행위에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 하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사모님, 이 땅이 곧 뭡니까? 개발이 돼가지고 돈이 대박이 날 겁니다. 빨리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한 번 얘기하면 계속적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뭐에 빠져요? 여러분이 갑이야. 뭐에 빠져? 착오에 빠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뭐랍니까? 사모님 돈 보내주셔야죠? 이러죠? 의사표시 하잖아. 맞아요? 그럼 사기를 칠 때는 요때 고의가 들어갑니다. 기망행위에서 뭐에 빠지게 만들고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착오에서 또 뭡니까? 돈 지를 때까지 또 고의가 들어갑니다. 아시죠? 이런 거를 분석해가지고 만든 게 민법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고의가 몇 번 들어간다고? 2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판소노트 딱 펴놓으시고, 자, 16페이지 딱 펴놓으시고, 승인 요건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몇 번의 고의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2단계의 고의가 들어가는 게 사기 강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강박은 한번 봅시다. 강박행위예요. 강박행위는 뭡니까? 해악을 고지하는 게 무슨 행위다? 강박행위야. 아시죠? 자, 뭐 안 하면은 너 가족을 해치겠다. 이게 강박행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느끼게 됩니까? 공포심을 느끼게 되거든.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포심에 의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럼 반드시 뭘 느껴야 돼? 공포심을 느껴야 돼. 제가 한 7월달, 8월달 돼가지고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안 주입입니다! 이렇게 해도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공부 안 하거든. 그럼 공포심을 느꼈어, 안 느꼈어? 안 느꼈잖아. 그러면 강박이다, 아니다? 아닌 거야. 에? 공포심을 느껴야 돼. 아시겠죠? 그럼 상대방은 또 있어 뭡니까? 공포심 느끼도록 또 뭐가 들어가야 돼? 고의가 들어가야 돼. 그래 덜덜 떨면서 돈 보내줘야 돼. 이때도 고의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사표시는 고의가 몇 번 들어간다고. 그래서 2단계의 고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고의가 몇 번 들어간다? 2번 들어간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야? 사기를 안 당해봐서 그런 거야.
당해보면 아 맞거든. 그 사람이 뭐 사모님이 곧 땅값 올라가니까 이 땅 사라고 하고 흥에 가서 사고 땅 사고 이랬단 말이야. 맞죠? 흥에 알아요? 흥에? 흥에 울산 사람들 거의 흥에 땅 거의 울산 사람 그 흥에는요 울산 땅입니다. 왜? 울산 사람들 워낙 많이 사가지고. 예? 울산 사람들 워낙 많이 사가지고. 예, 그래서 흥에는 포항에 있지만 땅 소유자들보다 울산 사람들이거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뭡니까? 기망행에서 차고 빠지고 돈 지를 때 어떻게 합니까? 고의가 들어간다. 그래서 2단계 고의가 있고 두 번째 요건이 사기는 무슨 행위 있어야 됩니까?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강박은 강박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강박행위도 보니까 고의가 몇 번이요? 2번이지. 똑같아요. 그래서 성립 요건을 분리해서 기억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에 보면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 요건 쭉 해놓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 성립 요건 또 따로 딱 해놨거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정리해보면 되지. 맞죠? 이거 외우고 이거 외우는데 결국엔 똑같은데.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건 가도록 합니다. 위법해야 됩니다.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위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법성. 이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인과관계가 뭐냐면은 기망행위에서 차고 빠지고 의사표시할 때 무슨 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성립 요건을 나중에 보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은 2단계 고의, 기망행위, 위법성,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2단계의 고의, 강박행위, 위법성, 그 다음에 인과관계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기본서에 가면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 요건은 요렇게 된다 해놓고 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 요건은 요렇게 된다 이러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요거를 한꺼번에 정리해 버린다고. 알겠죠? 그래서 타이틀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성립 요건은 요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의의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의의다. 의의.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입니다. 타인의 기망에 의해서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를 뭘 한다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타인의 강박행위에서 공포심을 느껴서 한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정의도 외워졌고 성립 요건도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의하러 갑시다. 자, 갑시다. 94페이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사기의 의사표시 양갈로 1번 갈게요.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에서 착오에 빠지고 그런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여기서 갑이 누구라고? 표의자. 네, 아시겠죠? 우리가 이거를 혼자 한번 공부해 보라고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이게 뭐 어떻게 돼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고 있거든. 저는요, 이거 내용을 뭡니까? 책도 많이 봤지만은 이거 몇 번 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게 이 내용을 안 듣고는 이걸 이해를 못 한다고요. 법률 내용을. 아시죠? 자, 갑시다. 여기서 표의자가 누구다? 갑인 거야. 표의자가 타인에 나왔죠, 타인에. 자, 상대방이 사기강박할 수도 있고 제3자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타인이라고 칭하는 거야. 타인의 뭐에 의해서? 형광펜, 기망입니다. 기망행위, 기망. 맞죠? 뭐에 빠지고? 착오에 빠져서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것을 말한다. 자, 줄여볼게요. 정의 외워졌다. 자, 타인의 기망행위에서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양갈로 2번 줄 것이면 됩니다. 기망행위나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으로 표의자로 하여금 다른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유지케 하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됐어요? 알았다 이 말이야. 알았다. 됐어요?
기막행위 외우지 말고 줄만 살짝 끊으면 된다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강박행위입니다. 자, 여기서 또 표의자가 나옵니다. 표의자가 뭐에서? 타인의 무슨 행위에서? 강박행위에서 뭘 느끼고? 공포심을 느껴서 하는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다. 정의했죠? 자, 그럼 어디에 현관펜? 표의자 현관펜, 강박행위 현관펜, 공포심 현관펜, 의사표시 현관펜. 됐어요? 그래서 정의를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숙이는 게 아니고, 에? 어떻게 돼요? 타인의, 자, 표의자 갑이에요. 머릿속에 생각하고 돼.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걸 생각하고. 그래야지 이해가 된다고.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서 공포심을 느껴서 하는 의사표시를 뭐란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다. 됐죠? 이 그림만 연상만 딱 해버리면 성립 요건 다 나오지, 정의 다 기억나지. 맞죠? 끝나잖아, 이게. 이렇게 연상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지문 읽어가지고 이해가 된다는 건 천재지, 천재. 예? 자, 됐죠? 자,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갈로 2번 강박행위. 뭘 고지하는 겁니까? 해악을 고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강박행위랍니다. 그래서 해악을 가겠다고 고지하는 겁니다. 자, 이거 안 하면 너 가족들 다 해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강박행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 어떤 사람이 이 고소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형사 고소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취소가 아니고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거는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 예? 형법에는 사기죄가 있고 공갈협박죄 이런 게 있잖아요. 잘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형법은 뭐예요? 형사 고소가 처벌하게 하는 거고, 민법은 둘 다 뭉뚱그려서 뭡니까? 그런 행위를 당하면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내 사기 당했다, 강박으로 매매계약 체결했다,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나온 그런 당했을 때 어떻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네 형사 고발해가 콩밥 좀 먹게 해주겠다. 이런 거 뭐게 하면 돼. 그거는 형사적인 내용이고. 알겠죠? 자, 우리 민법에서 뭡니까? 사기 강박 당해서 매매계약 체결하면 매매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법상에는 처벌, 고소, 고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알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갑니다. 이제 옆에 가서 내용 설명됐고, 95페이지에 효과입니다. 효과. 자, 첫 번째 줄 끝에 가니까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죽으시면 되고. 그리고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뭡니까? 유효입니다. 유효.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입니다.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입니다. 자, 이제 사기 강박하는 주체가 상대방이 아니고 누구라고? 제3자라고요. 자, 이게 판서 노트의 몇 페이지냐면은 1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오면은, 자, 제3자 사기 강박 무조건 시험에 냅니다. 자, 이제 그림이 요 사람이 제3자예요. 이제 갑니다. 자, 제3자가 사기를 치든지 강박을 하든지 해서 을에게 이 부동산을 매매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럼 사기 강박을 한 놈이 누구냐? 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사례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얘가 전직이 경찰입니다. 뭐라고요? 전직 경찰. 지금 경찰입니까?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전직이 경찰이라고. 지금 경찰이 아니란 얘기지. 근데 옛날에 얘가 이제 조폭이야. 조폭. 네? 네, 좀 도움을 많이 줬어요. 단순 나간다 어쩐지 해가지고 도움 많이 받았어. 많이 주고 많이 받았어요. 아시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전직 경찰이 아파트가 필요한 거야. 아파트가 집이. 그러니까 이 조폭이 뭐 해가지고 사기 안 치겠죠? 뭐 잘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안 돼요. 얘들은 사기 안 치고 와서 어깨 막 이러면 벗고 이렇게 하잖아요. 강박을 해가지고 이게 1억짜리인데 8천만 원에 어떻게 한다고? 매매를 시킨 거야. 알겠죠? 우리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민법에 규정 다 해놨다니까.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딱 만들어가지고 만든 게 1118조라고. 법조문을 그만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뭐 개인간이 거래했는데 다툼이 생기면 뭘 봐야 돼? 민법 봐야 돼.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제3자가 사기강박 해가지고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그러면은 이 매매계약을 얘가 바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있을까 없을까? 자, 이때는 바로 있는 게 아니고, 자, 이 사람이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 예? 이 조폭이 개입되는지 모르는 경우 있잖아. 시킬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럴 때 뭘 한다고 우리는? 몰랐죠? 선이고 무슨 과실이라고? 과실이 없으면 무과실일 때는 요때는 갑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럼 전혀 몰랐을 때는 취소를 못해요. 매매계약을. 알겠어요? 그런데 알거나 뭡니까? 알 수 있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우지 말고 이 사람이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얘하고 둘이 그런 관계라는 걸 입증을 하면은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입증 책임을 누구한테 한다고? 갑이 표의자가 한다 이 말이야. 입증을. 알겠죠? 그래서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만든 법조문 이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자, 앞에는 뭐 상대방이 사기강박 했을 때는 언제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제3자가 사기강박 했을 때 내가 매매를 부동산 넘겼다. 그럼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뭘 입증해야 돼? 니 둘이 관계가 있잖아. 이러면서 웃으면서 막 하면서 증명하고, 돈 상납받는 거 다 입증해버리면 둘이 관계 입증되죠? 알거나 알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매매계약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그럼 입증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 일로 가는 거야. 알겠어요? 일로 가서 뭐 한다고? 취소할 수는 없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놨어. 이렇게. 오케이? 네, 됐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정리합시다.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자, 1번 갑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줄 것이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사기강박한 경우, 자, 줄 것이어야 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제3자가 사기강박한 경우, 이 줄 것이고,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강박 사실을 알거나가 악이죠. 악이 밑에다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가 과실입니다. 그럼 상대방 보호 필요성이 없으므로 취소권이 인정이 된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표의자가 뭘 입증해야 돼?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악의 또는 과실은 뭐 해야 된다고? 입증해야 돼. 이해됐어요? 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예컨대 한번 보자고요. 예컨대.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제3자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여기는 우리는 여기 A를 했는데 여기서는 병이죠. 병이 사기를 당한 경우, 사기를 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단 말이야, 갑이. 그럼 을이 제3자 병의 사기를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면, 자, 몰랐다, 과실이 있다면, 불구하고 몰랐다면, 매매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답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면 이런 게 과실입니다. 자, 그러면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갑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입증 못하면 뭐가 된다고? 선이 무과시 되는 거야. 그럼 취소를 못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복잡하게 왔지만 상대방이 나를 사기강박하면 나는 언제나 매매계약을 말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제3자가 사기강박했을 때는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하고 자, 제3자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취소할 수 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총 정리된 부분이 어디냐면은 94페이지에 110조입니다. 110조. 자, 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1항입니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사기강박했을 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 2항 갑니다.
자, 줄 끊어야 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관해서. 자, 제3자 사이가 한번 행한 경우. 아까 줄 끊었던 거죠? 그랬을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말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사망입니다. 전 이항 의사표시는 또 누구에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효력이 있다. 이걸 정리해 놓은 게 우리 판서 노트의 17페이지입니다. 프린트 판서 노트 17페이지 폈어요? 자, 우리 107조가 뭐였습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108조가 통정의 표시, 109조가 착오. 옆에 적어놔요. 모르겠으면은 110조가 사기 강박 했잖아 지금. 이것은 전부 다 끝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무효다? 상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가면 103조가 뭐였는데? 사회질서 위반. 104조가 뭐였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두 가지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정할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 무효는 위에 올라가면 추인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추자가 밀추자에다 인정할 자입니다. 앞에 행위를 인정하고 나가는 게 추인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를 풀어봤어야 되는데 우리 11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116페이지 책에 116페이지에 폈어요? 자, 117페이지네요. 117페이지 가면은 6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오메가 X입니까? X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공부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원래 빨리 낸 거예요. 그럼 위에 가서 5번 문제 봅시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잖아. 그러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맞아요? 대항할 수 있다. 무효를 정할 수 있다. 무슨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그래서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정할 수가 있답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배우고 난 다음에 요걸 정리를 해야지 되는데 이걸 빨리 문제 냈다고. 알겠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준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때 빠지신 분도 계셔서 복습을 해주십니다. 자, 처음 줄 끄신 분도 계시죠? 자, 갑시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정리가 다 됐고 다시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와서 95페이지로 갑니다. 95페이지. 자, 95페이지 PC이고 우리 판서 노트 프린트는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자, 의사표시에 효력 발생 시기 나와 있습니까? 시기와 수령 능력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는 95페이지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로 갑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내가 X 부동산을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는 표백주의가 있고 표백주의는 뭡니까? 나타낸다는 거야. 그래서 표백주의 취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우리 판서 노트 1페이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나중에 1페이지 나 찾아보시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유제포 돼 있거든. 유언, 유증, 제다범위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그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표백주의. 나타내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의사표시를 보냈다. 이게 뭡니까? 발신주의입니다. 도달했다. 무슨 주의입니까? 도달주의. 내용을 알았다. 요지주의.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쑤시개를 요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용을 안다는 게 요지야. 알겠어요? 한자 및 한자 아시겠죠? 이쑤시개 아닙니다. 우리 밑에다 또 이쑤시개 아님 이렇게 적지 말고 아시겠죠?
그걸 남편이 봤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뭐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어디냐 없어. 막 그런 날 건데. 하여튼 요지는 내용을 아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렇게 입법예가 있습니다. 입법예. 나라에 따라서 이렇게 정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칙이 뭡니까? 무슨 주의 원칙이다? 도달주의. 그래서 이제 뭐 도달주의. 그러니까 뭡니까? 사인해주세요. 받았어요. 사인해주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받아봤어요? 내가 내용 좀 한번 보내드릴까? 이제 공부 좀 하지 이래가지고 내용 좀 한번 보내드릴까요? 집으로. 남편이 받아봤다. 난리 나겠죠? 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달주의.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있잖아요. 지금은 상관없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한 5월달, 6월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학원으로 뭡니까? 여러분이 엄청 시킵니다. 뭐 김부터 시작해고 의류 뭡니까? 고기까지 막 이런 것들 막 학원으로 다 시켜요. 옷도 학원으로 다 시켜. 그 우리 실장님 하는 일이 뭡니까? 도달주의 신청하고 있어요.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예? 그래서 또 학원까지 전화 왔어요. 왔죠? 이러면 왔죠? 뭐가 왔는데? 예? 굴도 왔어요, 작년에. 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굴도 시키더라고, 통영에서. 아시겠죠? 그거 시켜가지고 여기서 와서 가져가더라고. 집으로 바로 시키는 게 좋을 낀데. 그것도 어디 보니까 냉장고에 있으니까 냉장고 집에 놨다가 가져가대. 가져가대요. 자, 하여튼. 그러면 학원의 실장님은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무슨 주의 실천하고 있다? 도달주의. 나중에 학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화장실 갔다 오면 옷이 바뀌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나 집에서는 옷 뭐 시키면은 남편이 혼나라 하니까 학원으로 뭐 시켜가지고 화장실 옷 갈아입고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전 그런 것도 있다고. 맞아,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막 김도 시키지, 뭐 건강센터도 전부 다 우리 학원 나오니 생수도 학원을 시키지. 그래서 실장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깥에 계신 실장님이 하는 얘기야. 부원장이 하는 얘기가 도달주의. 받았으면 사인하고 놔두고 갑니다. 알았어요. 전달 다 해주고. 누가 다 해줍니까? 실장이 다 해주고. 예?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뭐가 원칙입니까?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이 중개 수수료를 못 받거나 안 준다고 그러면 내용 주면 보내잖아요. 맞죠? 주소 내용 주면 보낸다. 그래서 도달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뭡니까? 우체부가 들어다니면서 뭐합니까? 사인해달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맞죠? 이게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예외가 뭐라고? 예외가? 예외가 발신주의예요. 발신주의. 예외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발신주의가 딱 6개가 있습니다. 이거 빼고는 전부 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예? 그래서 이게 뭐 6가지가 제, 사, 무, 채, 승, 격 있습니다. 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에 무채가 안 올라가면 며느리로 승격이 안 됩니다. 제사, 무채, 승격. 알죠? 자, 제사, 무채, 승격이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제사, 무채 이거 안 나오고 무승격만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이제가 나왔던 게 지문으로. 그래서 요런 것 등이 있는데 지금은 설명을 좀 안 하도록 하고. 자, 일단 요건 빼보고. 자, 일단 책을 봅니다. 책을 볼게요. 111조 있죠? 있습니까? 95페이지에 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의 뭐한 때? 도달의 현관에 주고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뭐가 원칙이야?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2항에 별표 2개 넣으셔야 돼요.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표의자가 통지를 발한 후에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여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한 능력자 돼도 효력이 뭡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옆에다 적어야 돼.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도 뭡니까? 액션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자, 내가 X 부동산을 이렇게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자, 의사표시를 우체통에 딱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팔게. 우체통에 딱 넣고 돌아서자마자 차에 찡겨 죽었다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 효력은 있다 없다? 다시 해줄게. 다시. 내가 X 부동산 이렇게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우체통에 딱 집어넣고 돌아서자마자 차에 찡겨 죽었다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합니다. 이게 이 법조문이다. 이 법조문 자체로 시험에 몇 번 냈다고? 4번 나왔다고.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효력이 있답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 없다 나왔다고. 효력이 없다. 옵니까 있습니까? 옆에 적어놔. 없다 X. 아시겠죠? 있답니다. 효력이 있다. 즉 뭡니까? 유효다. 무효 X 해놓고 또 없다 X, 무효 X. 효력이 있답니다. 이게 시험에 4번 나왔다고요. 중요하다. 자, 그래서 111조 1항은 원칙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예외 밑에 나옵니다. 이거 2항이 중요하다. 내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이 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자, 그래서 밑에 도달주의 원칙 나옵니다. 1번 첫 번째 줄 줄 끊고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줄 끊고 그 다음에 발신 후 사정 변경 나와 있죠. 별표를 해놓으시고 시험에 몇 번 나왔다고? 4번 나왔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줄 끊고 유효.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양갈로 2번으로 갑니다. 다시 도달주의 원칙에서 양갈로 1번 받고 2번에 줄 것이어야 돼.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줄 것이고. 그래서 수령하는 사람이 가족이 받았다 하더라도 도달 볼 수 있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친척이 받았다?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내용이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대리 파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분 쉽니다.